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Loss Function Discovery for Object Detection via Convergence Simulation Driven Search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펀더멘탈 팀의 많은 팀원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의 설명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논문에서는 이제 AutoML 방식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손실 함수를 이제 자동으로 찾아보자 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으로 논문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 알고리즘을 이 논문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손실 함수의 탐색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특히 이제 다른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론들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손실 함수를 탐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탐색된 손실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모델에서 실험적으로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도 논문에서 같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유전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신데 굉장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사실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휴리스틱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알고리즘인데요. 저희가 어떤 함수에서 함수의 해를 유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세대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준비를 해두고 그다음에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 유전자들을 변형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최적의 유전자를 찾는 것으로 함수에 대한 최적의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대체로 아래 세 가지 방법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이라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세대의 유전자들 중에서 높은 적합도라고 하는데 높은 점수를 가지는 유전자들을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차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선택된 유전자들을 교배라고 표현을 하는데 교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교차에서 생성된 유전자들을 이용을 해서 일부분 정보를 바꿔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그런 교차와 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1번에서 A와 B라는 유전자가 선택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교차를 통해서 A와 B의 정보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이 아래와 같은 유전자를 생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차를 통해서 생성된 유전자를 변이,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을 통해서 보시면은 즉 원래 있던 유전자 같은 경우 7, 2, 8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7, 3, 8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해로 바뀌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의 2번 같은 경우에는 어, 옵티말한 해를 찾는 네, 옵티말한 해를 찾는 과정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그 옵티말한 해가 로컬 옵티마가 아닌 글로벌 옵티마로 가기 위한 그런 약간의 점핑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손실 함수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유전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그런 함수, 식에 대한 표현을 하냐라고 하면은 아까 보신 예에서는 유전자라는 것을 어떤 벡터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유전자를 트리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은 수식 혹은 프로그램 코드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유전자로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유전자를 트리 구조로 사용하는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분야를 유전 프로그래밍, 제네틱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분야로 불리는데요. 이런 분야에서는 다양한 트리 구조의 표현 방식이 있겠지만 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심볼들과 숫자로 이루어진 그런 트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수식을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아래 보시는 수식이 위에 트리로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 구조를 가졌을 때 그러면은 선택이야 어쨌든 선시함수를 할 거니까 선실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교차와 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지는데요. 교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트리가
주어져 있을 때 두 개의 트리의 일부분을 적정히 조합하는 것으로 보통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parent 1과 parent 2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으로 offspring 자손 1, 그다음에 자손 2가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변이가 있는데, 변이는 기존에 있던 트리의 노드 하나를 다른 하나의 노드 혹은 하나의 서브 트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의 그림은 오리지널 인디비주얼이죠. 하나의 유전자의 3이라고 하는 노드 하나를 이 아래의 초록색 서브 트리로 대체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교차와 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식들을 이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논문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유전 알고리즘과 유전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김동희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유전 알고리즘을 제가 직접 구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전에 랜덤하게 트리를 생성한다고 할 때, 그 랜덤하게라는 의미가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랜덤하게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예시에서는 노드가 4개 있는 트리를 생성을 했잖아요. 이제 이전 페이지에 있는 예시에서. 네. 아, 4개가 아니군요. 5개네요. 5개가 있는 거는 5개의 랜덤은 그럼 어떤 식으로 혹시 생성이 되는 건가요? 사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휴리스틱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이제 저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나이브한 방법으로서는 뎁스를 어느 정도 정해두고, 그 뎁스가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랜덤하게 뭐 숫자 개수와 심볼 개수 간의 그 조합만 맞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수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랜덤하게 생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냥 이제 최소한의 제한만 두고 그 규칙에 따라서 진짜 랜덤하게 생성을 해내라.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논문의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존의 방법들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짚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은 사람이 만든 몇 개의 손실 함수만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모델들이 학습을 해와져 왔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사실 손실 함수도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틀렸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AutoML적으로 손실 함수를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이제 손실 함수를 자동으로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제시를 합니다. 또한 그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여러 가지 뭐 유전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들과도 비교를 여러 가지 해주는데요. 특히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몇몇 방법론들은 아까처럼 수직 하나를 통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뭐 예를 들어 크로스 엔트로피나 아니면 포칼로스 등의 그 수식에서 그 배율만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숫자 몇 개만 조금 바꾸는 등 굉장히 작은 함수 공간 안에서만 탐색을 하던가, 아니면 반대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까처럼 수식을 만드는 경우에는, 혹시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잠시만요. 혹시 송아님 발표 중이실까요? 헌님 혹시 마이크 들리시면 채팅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소리도 꺼놓으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환경이 안 좋았었나 봅니다. 다시, 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조금 불편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만 것 같은데, 네, 먼저 아래, 그 세 번째 줄부터가 안 들렸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간략하게만 네, 같이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은 사람이 만든 몇 개의 선실함수만 사용을 해왔고, 저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탐색을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자동으로 선실함수를 탐색하는 방법론이 기존에 없던 것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함수 공간에서만 탐색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크로스 엔트로피나 포컬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포컬러스나 크로스 엔트로피의 몇몇 그 숫자들만 값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식에서 뭐몇 승을 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그마한 베리에이션만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저희가 적절한 함수를 찾을 수 없게 할 수도 있었고, 또한 반대로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트리 구조를 취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함수를 이제 탐색을 할 수는 있었지만 너무 큰 함수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해봐야 하는 함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자들은 이것이 특히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태스크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저자들이 랜덤하게 함수를 탐색해서 그 랜덤하게 탐색된 10만 개의 함수들 중에서 학습에 이용해 봤을 때 실제로 모델이 학습을 원활하게 가능하게 했던 선실함수는 오직 한 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저자들은 이것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태스크는 그 로스 펑션의 스페이스가 굉장히 스파스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선실함수를 우리가 탐색할 수 있는 건 많지만 그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함수 공간을 사용해서 모든 함수를 다 탐색하는 것은 그 시간이 아깝고 사실상 필요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제안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굉장히 큰 함수 공간을 탐색을 하되 다만 탐색된 알고리즘들을 바로바로 이제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색된 알고리즘들을 수학적으로 먼저 한번 검증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실험으로 이제 검증을 또 한 번 거쳐서 굉장히 적은 선실함수만을 가지고 이제 모델들을 학습시키면서 그 탐색된 함수가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를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적은 시도만에 적절한 함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사용한 이제 그 트리 구조를 가지고 온 것인데요. 제가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왼쪽에 A 같은 트리 구조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나타내는 이제 로스 펑션이고 B와 C와 D 전부 다 이 논문의 저자가 제안한 손실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안 방법에 이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이 어떠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 함수들을 예를 들어 로그나 소프트맥스, 뭐 익스포넨셜, 사인 함수 등을 미리미리 정의를 해두고 그 중에서 n개의 손실 함수를 생성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이 생성된 n개의 함수들 중에서 먼저 convergence property verification 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필터링을 거치고요. 그 필터링에서 살아남은 함수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모델 옵티마이제이션 시뮬레이션 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2차로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필터링에서 K개 손실 함수만을 오직 선택을 해서 그 K개 함수들을 모델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K개를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교차와 변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생성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은 그것을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스 펑션 이벨리에이션을
이제 K개를 죄송합니다. 그 모델 옵티마이제이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K개의 손실함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 이밸루에이션에서 오직 P개 이제 손실함수만이 살아남아서 그게 부모로서 새로운 자식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트리에 대해서 트리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본 논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스크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다 보니까 이제 디텍션된 모델의 그 클래스를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손실함수,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의 크기를 예측하는 리그레션에 대한 손실함수를 그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고 있는데, 즉 정답 IOU 점수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에 대한 점수, 베리어블이고요. 오른쪽 교집합, 합집합, 모든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그레션에 대한 베리어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집합, 합집합, 모든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 알고 계시는 IOU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그런 바운딩 박스들의 교집합,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의 합집합,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를 모두 포괄하는 그 영역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그 다음에 콘스턴트한 값 1, 2, 3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파란색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션들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트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한 것은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그 저희가 예측한 클래스 X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클래스인 Y,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 예측된 바운딩 박스와 실제 바운딩 박스의 IOU 점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자들이 이거를 이제 사전 실험을 통해서 하나 증명한 것이 크로스 엔트로피 등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IOU 점수를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도 우리는 IOU 점수를 사용을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베리어블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에 보시면은 IOU 점수인 W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손실함수의 계산에 사용되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만들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된 손실함수를 검증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자들이 이제 수학적인 검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이름으로는 이제 Convergence Property Verification이라고 하는 검증 방법인데요. 저자들이 지금까지 잘 만들어진 손실함수들을 관측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래의 수식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수식인데요.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수식을 보게 되면은 정답에 가까울수록 단조적으로 감소하거나 정답에서 멀수록 단조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컨버전스라고 하는 프로퍼티도 발견했는데, 이것은 거의 완벽하게 정답에 가까우면은 기울기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즉 정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상 그거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자들은 이 두 가지 특성이 굉장히 선실함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특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전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손실함수가 위에 두 가지 특성을 만족을 하는지 먼저 검사를 거치고,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특성이 모두 이제 만족을 하는 함수에 대해서만 2차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검증에 대해서는 이제 모델 옵티마이제이션, 시뮬레이션, 약간 이런 식의 이름이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탐색된 손실함수가 모델의 학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가 반드시 학습에까지 좋다고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손실함수를 테스트해보는 것은 1차 검증을 거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쓸모없는 시간을 많이 소모를 하게 되고요. 저자들은 아주 적은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높은 K개 함수만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제 2차 검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주 적은 데이터를 만들 때는 각 클래스별에서 한 개의 이미지만 랜덤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80개 클래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오직 80개의 데이터만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학습시킨 모델에 대한 어큐러시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제 손실함수를 2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K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긴 한데 저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N개에서 K개를 거의
1%만 남기는 방식을 취해서 나머지 99%의 손실함수를 제거하는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많은 필터링을 거치게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리캡을 하게 되면은 먼저 맨 처음 단계죠. n개의 랜덤한 펑션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생성된 함수들이 수학적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적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실함수들을 평가를 하고요. 그 중에 탑 K개의 선실함수들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선택된 K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모델들을 학습을 시켜보고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P개의 로스 펑션만 선택을 해서 이제 부모 함수로서 선택을 한 뒤 교차와 변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 n개의 손실함수를 만들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알고리즘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바로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에서는 이제 페스트알 CNN과 F코스 모델을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손실함수 생성을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완전히 랜덤하게 생성을 하진 않았고요. 다만 GIOU 함수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혹은 포컬로스를 이용해서 그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값을 바꿔가면서 이제 초기에 함수 n개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건너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손실 함수는 아래의 그림 이제 수식들과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A라고 하는 것은 fast RCNN을 위한 로스 펑션이고요. B라고 하는 것은 FCOS를 위한 손실함수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SA autoloss ACLS라고 하는 것은 fast RCNN을 위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손실함수가 되게 됐고 그 아래 AREG라고 하는 것은 fast RCNN의 리그레션 손실함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탐색된 손실함수를 저자들은 이 탐색에 사용된 모델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모델에도 적용해서 학습을 시킨 후에 성능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위에 써 있는 이제 Fast RCN은 R50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함수 탐색에 사용된 모델이고요. 그 아래 써 있는 뭐 R101 혹은 캐스케이드 RCNN 아니면은 마스크 R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함수 탐색에 사용되지 않은 모델에 저희가 그냥 Fast RC는 R50을 이용해서 탐색된 손실함수를 적용한 결과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로는 우리가 Fast RC는 R50을 이용해서 탐색한 함수라도 다른 어떤 모델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FCO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FCOS를 이용해서 탐색한 함수를 ATSS라고 하는 모델에 적용을 시켜본 결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P면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성능 향상을 보였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학습된 페스트알 CNN 모델을 이용해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스트알 CNN 같은 경우에는 코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 페스트알 CNN 모델을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한 결과 크로스 엔트로피나 이제 GIOU를 조합해서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보다 탐색된 선실함수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더 좋은 성능을 얻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저자들은 우리가 탐색한 손실함수가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기존의 손실함수보다 더 로버스트하더라. 그러니까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더라.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손실함수를 탐색할 때 이러한 다른 데이터셋 혹은 다른 모델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 탐색을 하는데 이건 그냥 너무 운적인 게 아닌가? 아니면은 전혀 어, 이런 손실함수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함수가 나온 것을 과연 저희가 그렇게까지 좋아해야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탐색된 손실함수 말고의 다양한 손실함수 조합에서도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뭐 아래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로스 엔트로피에 뭐 L1, IOU, 뭐 GIOU, DIOU, CIOU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본 결과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았고, 또한 그 탐색된 함수 중에서 그 리그레션 함수만 사용하고 클래스 엔트로피는 기존에 클래스 엔트로피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은 기존에 클래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 결과 혹은 그 반대의 결과에 대해서도 역시 그 탐색된 두 개의 선실 함수를 동시에 사용한 것보다는 성능이 좋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모델의 중점은 그 이제 탐색된 함수가 얼마나 모델을 좋게 하냐 보다도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탐색을 했냐라고 하는 것이 원래 논문의 컨트리뷰션이자 모티베이션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의 표에서는 각 검증 방법으로 인해 그 평가해야 하는 선실함수의 수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nvergence Property Verification, 그러니까 1차 검증과 2차 검증을 이제 적용하지 않았을 때, 즉 n개 그 모수가 5 곱하기 10의 3승이었는데요. 1차 검증을 통과했을 경우에 7 곱하기 10의 2승으로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50이라는 것은 K로 하이퍼 파라미터이긴 하지만 2차 검증을 끝난 결과 50개의 손실함수만을 남겨두었고, 그 50개를 평가해서 계속해서 이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화시켜 온 결과 지금의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이 1차와 2차 검증을 통하지 않은 일반적인 유전 알고리즘과 제한 방법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이제 유전 알고리즘도 그 제한 방법이 도달한 MAP와 비슷한 MAP를 이제 얻는 것은 가능했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일반적인 유전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 끝에 그러한 높은 MAP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주황색 제한 방법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트라이얼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얻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저자들은 그 우리의 제한 방법은 이전 알고리즘보다도 훨씬 더 적은 트라이얼만으로도 비슷하거나 혹은 더 좋은 성능의 손실함수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의 증거로서 이러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논문의 이제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 논문에서는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아예 독립적으로 손실함수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AutoML을 적용을 했는데 굳이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따로따로 아예 독립적으로 손실함수를 탐색을 했었어야만 했나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 들면서, 두 개를 동시에 탐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손실함수 탐색에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실험 세팅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논문 자체의 실험 세팅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아예 거의 설명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그 유전자들을 변이시켰는지, 혹은 어떻게 교차를 시켰는지, 혹은 뭐 N이나 K가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지 등 거의 모든 것들이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또한 이제 함수의 뭐 단조성, 아까 1차 검증에 있었죠. 함수가 이제 모노시티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사했는지 등등 이제 많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조금 빠져 있지 않았나. 반대로 저는 이 논문이 어떻게 통과되었나까지도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네, 조금 많이 빠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검증 단계에서 걸러진 함수들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1차, 특히 이제 1차 검증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특성들을 가진 것들만 걸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통과되지 못한 함수들이 어떠한 함수들인지, 뭐 모노시티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성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든지 등의 그러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이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델 옵티마이제이션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모델 옵티마이제이션 시뮬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적은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 K샷 러닝에 가까운 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이 K샷 러닝이 저희가 진짜 풀어야 되는 문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 모든 데이터셋을 이용한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와 정말 동일한 것인지, 즉 모델 옵티마이제이션 시뮬레이션을 통과한 손실함수들만이 정말로 유용한 것인지, 아니면 통과하지 못한 손실함수들 중에서도 유용한데 다만 K샷에 안 좋을 뿐이어서 통과를 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있었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어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네, 김동희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방금 그 논문을 찾아보니까 올해 아이클레어 발표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클레어 학회의 장점은 항상 오픈 리뷰라 가지고 리뷰를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보니까 좀 그런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구현에 관련해 가지고 뭐 깃허브에 올려놓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사실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리뷰어드는 대체 뭐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뭐 이거를 이제 억셉을 줬는지 좀 궁금하네요. 혹시 리뷰어드는 뭐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그 리뷰어들 같은 경우에도 저랑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아닌 분들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들 그 실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과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손실함수를 탐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리뷰어들이 억셉을 한 이유는 아이클레어의 첫 번째로 유전 알고리즘이 많이 소개되지 않았을 뿐더러 최근에는 이러한 오토ML을 통한 로스 펑션을 이제 탐색하는 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그냥 약간 노벨티 아닌 노벨티 같은 느낌으로 아, 점수를 조금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약, 그런 제네틱 쿼터 같은 느낌인 거죠? 아,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사실 그런 논문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뭐 하드웨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약간 이런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억셉된 논문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 체어가. 네. 그래서 어, 확실히 좀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건 이제 체어나 리뷰어 잘 만나면은 운 좋게 이제 억셉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네, 그쵸.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감사합니다. 사족을 붙이자면은 이제 깃허브를 제가 좀 찾아보긴 했었는데 논문에서 이제 논문에서 준 링크의 깃허브에서는 손실함수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은 하나도 없고 이제 탐색된 손실함수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코드만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현도 전혀 불가능할 것 같고 뭔가 네, 요즘의 논문들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논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재밌어 보여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이 안 계시면은 네,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이후 디스커션 시간 때 혹시 추가적으로 의논 나누실 게 있으시면 그때 추가 의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지금까지 발표 중에서 궁금하셨던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디스커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